안녕하세요. 김세콩입니다. 이번 시간에 간단히 컬러를 넣어보고 나머지 모델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간단히 컬러를 입혀봅시다. 좌측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한 후 컬러 필 오브젝트로 전체를 칠해줍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서브툴에만 필 오브젝트가 먹습니다. 손도 선택해서 컬러에서 필 오브젝트를 하고 발도 역시 칠을 해줍니다. 원숭이가 배에도 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털 부분은 진한 색으로 칠하기 위해 컨트롤 쉬프트 클릭으로 얼굴을 선택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이드 시킵니다. 다시 컨트롤 쉬프트 배경 클릭하면 숨겨졌던 부분이 나옵니다. 배도 진한 색으로 다시 칠해주고 팔과 다리도 색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입도 색을 지정해서 컬러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인설트로 스피어를 하나 추가해서 얼굴의 홍조 부분을 표현해 주도록 합시다. Q 실린더로 변경하여 위치 이동합니다. 위치 이동하고 배치하는 방법은 액션 라인을 쓰시던 3D 기지모를 사용하시던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배치가 되었으면 무브 브러쉬로 움직여가며 붙여줍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시죠? 서브 디비전 단계가 2단계여서 이 단계를 지우고 미러 앤 웰드 하였습니다. 컬러 스포이드 하는 방법은 컬러 팔레트에서 마우스 선택한 후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상에 두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키 누르면 돼요. 현재는 컬러의 재질감과 음영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컬러를 보기가 힘든데 매테리얼 중에 플랫 컬러 매테를 선택해 보시면 원 색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 부분 색상이 다른 게 확 티가 나네요. 같은 색상으로 넣어주도록 합시다. 컬러에 재질이 묻어나기 때문에 컬러 페인팅 할 때는 스킨 쉐이드 4 매테리얼이 그나마 색상 보기가 편합니다. 밀어두었던 배 쪽에 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얼굴 안면부를 제작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컨트롤 쉬프트와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만 남기도록 합시다. 듀플리케이트를 하여 복제를 먼저 하고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지우는 딜리트 히든을 합니다. 배 부분 두께는 G 모델러에 Q메쉬로 두께를 줍니다. 타겟 변경하는 방법은 기억나시죠? 저는 막상 작업하다가 후회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두께를 넉넉히 주세요. 나중에 두께 다시 두껍게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안쪽으로 씹힌 부분은 무브 브러쉬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팬츠 꼬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G스피어를 활용해 보려 합니다. 서브툴에서 Insert G스피어를 선택합니다. 빨간색 스피어가 하나 추가되는데 조작 방법은 간단합니다. W로 움직이고 2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Q로 드래그하면 스피어가 하나 더 추가되면서 추가된 스피어를 당기면 스피어와 스피어 사이에 면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스피어 사이사이에 Q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스피어가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안쪽 면을 Alt 드래그하면 선택한 면 기준 하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Shift F 누르면 폴리 그룹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버릇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얼추 완성이 되면 폴리곤 형태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 현재 G스피어 상태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우측 메뉴 중에 어댑티브 스킨을 선택합니다. 프리뷰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 형태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덴시티를 1로 낮추고 다이나믹 레졸루션도 0으로 바꿉니다. 다시 프리뷰를 하면 로우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이크 어댑티브 스킨 하여 폴리곤 메쉬를 만들어 주십시다. 메이크한 메쉬는 서브툴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툴 쪽에 있기 때문에 인설트 혹은 어펜드를 하여 서브툴을 불러옵니다. 기존 G스피어는 수정이나 재사용 이유가 없으면 삭제하셔도 무관합니다. 꼬리는 무브 브러쉬로 형태를 다듬어 주고 Shift로 스무스를 줘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때 스무스 힘이 너무 강하다면 Z 인텐시티 값을 낮춰서 사용합니다. 스무스를 주다 꼬리가 너무 얇아지면 컨트롤 Z로 언더 할 수도 있고 인플렛 브러쉬로 다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스피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이유는 짧은 꼬리용입니다. 얇게 꼬인 저 꼬리는 3D 프린터 출력 난이도가 있어서 쉽게 가고픈 마음에 미리 추가해 봅니다. 이제 얼굴 부분 सब디비전 단계를 올려 봅시다. 현재 4단계입니다. 훨씬 면이 많아지면서 표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브 토폴로지 브러쉬는 연결되어 있는 면만 움직여지므로 앞면부와 헤드가 같은 서툴로 묶여 있더라도 메쉬 자체는 면 구조가 떨어져 있으므로 따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앞면부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홍조 부분도 섭디를 올리다 보니 옆면 두께가 너무 얇아서 걱정이 됩니다. 옆면 엣지를 삭제해주고 위아래로 엣지를 추가하여 줍니다. सब디비전을 올릴 때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시메트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한쪽만 작업이 되었네요. 작업이 안 된 쪽을 지우고 다시 미러 해도 되지만 대칭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면부와 머리 부분 서툴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클릭 후 스플릿 히든 G 모델러 브러쉬에서 Alt 플러스 클릭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 가능합니다. Q 메쉬로 두께를 주니 형태가 조금 뭉개지네요. 익스트루드를 선택하여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디비전 단계에 올렸을 때 형태가 최대한 안 무너지도록 지지대 라인을 추가합니다. 아까 홍조 부분에서 엣지 추가한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무브 브러쉬로 정리해 줍니다. 지지대 엣지를 추가 안 하니 입도 형태가 많이 뭉개지죠.
이쪽도 엣지를 추가하여 줍니다. 귀 안쪽 빨간 부분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하던 대로 뒷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뒷부분도 같이 두께가 먹었습니다. 뒷부분은 투명하게 처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보고 싶다면 디스플레이 메뉴에 더블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커스텀 UI로 아래쪽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UI 적용하는 방법은 저번에 배워서 잘 아시죠? 뒷면을 다시 잘 정리해서 지워주고 다시 두께를 줍니다. 익스트루드 할 때 타겟이 올 폴리곤스가 아니라 페이싱 프론트 올 같은 카메라 기반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삽질은 작업자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삽질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굳이 편집에서 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배 부분도 두께를 수정해 주려 합니다.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G 모델러 브러쉬로 Alt 클릭해서 영역 선택을 하는데 자꾸 앞면이 같이 선택이 되네요. 그냥 앞면만 두고 나머지 삭제한 다음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지대 라인 추가해야 형태가 무너지지 않겠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서브 디비전을 올려가면서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중간중간 형태는 지속적으로 다듬어 주시고요. 여러 화면 돌려가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다리 부분도 지지대 라인 추가해 줍니다. 발 부분도 섭디 단계를 올려가면서 무브 툴로 형태를 잡아갑니다. 형태를 잡을 때는 최대한 단계가 낮은 상태로 잡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단계를 너무 먼저 올리고 무브를 하다 보면 면이 우글우글 거리는 현상을 겪게 되실 겁니다. 최대한 로우한 상태에서 형태를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보다도 더 로우한 상태에서 형태를 잡는 게 좋겠네요. 출력용 피규어는 절대 면이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그냥 두께를 두껍게 설정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까먹으시면 저처럼 작업 2번 하니까 항상 두껍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손도 발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하여 줍니다.
팬츠가 편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스탠드를 제작해 줄 건데요. 이제 이 정도는 우습게 하실 정도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일 차 모델링이 얼추 다 끝났네요. 디테일 들어가기 전 형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을 가집시다. 눈, 코, 입도 얼굴에 붙여주고 손의 형태를 점검하여 줍니다. 면을 추가하고 싶은데 서브 디비전 단계가 있어서 안되네요. 과감히 단계를 삭제하고 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 면을 평평하게 붓게 하기 위해 수평 상태로 만들어 줄 건데요. 마스크로 아래 부분만 선택한 후 반전, 그 다음 액션 라인을 발바닥을 시작점에 두고 W 무브로 끌어올리면 면이 평평하게 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브 브러쉬로 다듬어 줄게요. 팔과 손이 이어지는 부분에 털 표현을 해줍시다. 무브 브러쉬 혹은 스네이크 훅 브러쉬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기능들로만 조작하여서 작업했다면 이제는 그림 그리듯 살짝 노하우가 필요해지는 작업입니다. 타블렛을 활용할 때가 된 거죠, 이제. 털 재질 표현은 클레이 빌드업 브러쉬를 활용해 봅시다. 털의 방향성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클레이 빌드업으로 방향성과 양각을 올리고 램 스탠다드 브러쉬로 음각을 파주면 좋습니다. 면을 눌러줄 때는 트림 다이나믹 브러쉬로 만들어줍니다. 무브로 당겨주고 빌드업 브러쉬와 램 스탠다드 브러쉬로 결을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헤어스타일 스컬팅 할 때도 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해요. 팬츠 이미지들을 보다 보니 홍조 모양이 눈이랑 겹치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바로 위치 변경해 버립니다. 눈썹도 지지대 엣지 추가하여 줍니다.
얼굴 부분에 떨어지지 않게 잘 붙여주도록 합니다. 드디어 팬츠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능 위주로만 만들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프롬에 적응하는 자체가 힘들죠. 굳이 이런 팬츠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캐릭이라면 이 강좌로 하여금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거. 어찌 되었든 제가 생각했던 입문자 코스형 모델링 첫 번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파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출력을 하기 위해 팬츠를 조각조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 유바!